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37강 MACD 보조 지표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난 시간에 36강에서도 이 MACD 보조 지표를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니까 오늘도 남은 부분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제가 지난 시간에 MACD 조건 검색식을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노란톡으로 들어오신 분들한테 이 조건 검색식을 제가 공개를 해드린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네, 그래서 노란톡 들어오신 분들은 조건 검색을 받아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그 조건 검색을 제가 실제 사용을 하고 있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항상 거의 매일 쓰는 조건 검색이기 때문에 저도 여러 번 좀 확인을 해봤었고요. 그래서 일단 보시면 4월 13일에 제가 노란톡에서 공개를 했었던 조건 검색식을 이용을 해봤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한 15개 정도의 종목이 잡혔습니다. 네, 근데 지금 보시면은 이제 이스트아시아 홀딩스, LG엘로비전 이렇게 나온 거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날 이제 가격을 확인을 해보시면 아실 겁니다. 이때 분명히 이제 상한가에 진입을 하면서 237원으로 마감을 했었는데 이스트아시아 홀딩스 같은 경우는 이날 조건 검색이 잡혔습니다. 근데 그 다음 상황 보시면은 점상한가에 한 번 더 진입을 했고 오늘 시장에서는 상한가에 또 진입을 했기 때문에 이 현상이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LG 헬로비전 같은 경우는 이날 이제 검색에 잡혔는데 그 다음 거래를 보시면은 14%가 급등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그 다음 4월 11일에도 이 조건 검색식을 이용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용을 해본 결과 GS 글로벌이 이렇게 잡혀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검색식에 이렇게 GS 글로벌이 잡혀서 나왔는데 그 다음 거래일에 보시면은 24%가 또 급등을 하면서 강세를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 또 예시 보시면은, 그러니까 요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어제 바로 조건 검색을 해서 공략을 했었는데, 일단 카프로가 조건 검색식에 걸려가지고 나와서 제가 단타로 수익을 실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수가 대비 9% 정도 상승이 나왔고요. 그래서 오늘도 노란톡에 들어오시면은 제가 이 조건 검색식을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노란톡에 들어오신 분들은 조건 검색식이랑 설정 영상을 드릴 테니까 이 조건 검색을 활용을 하셔가지고 왜 이 조건 검색이 필요한 이유는 종목이 2,000여 개가 되기 때문에 이 종목을 하나하나 발굴하는 것이 굉장히 오래 걸리게 됩니다. 하지만 조건 검색식을 이용을 하면은 종목을 압축을 해서 강세 종목을 뽑아낼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제 이용을 해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오늘도 이제 지표를 이용을 해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MACD 제가 계속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이거는 말 그대로 이제 보조 지표일 뿐입니다. 그래서 어떤 신호를 포착을 하는 어떤 보조 수단이라고 보시면 되시고 일단 이거는 그냥 신호를 좀 포착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보조 도구라고 보시면 되시고 일단 차트를 이해를 하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이격도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격도라는 거는 주가랑 이평선 사이가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일단 5일선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캔들이 이렇게 위에 떠 있다고 보겠습니다. 이제 갭상승을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어떠냐면은 예를 들어서 현재 주가가 여기에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 종목을 보유하신 분들의 대략 평단가가 이 이동평균선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보유하신 분들의 평단가가 대략 이 정도인데 지금 현재 주가가 이렇게 완전 급등을 했기 때문에 이 사이의 거리가 굉장히 벌어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격도가 굉장히 커졌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결국은 이만큼 수익이 났기 때문에 수익 실현을 하고자 하는 욕구가 나옵니다. 그래서 매도세가 나오게 되면서 결국은 이렇게 갭상승을 했지만 이평선으로 내려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개파락을 했을 때 보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떤 종목이 이제 개파락해서 이평선에서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 이제 악재가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한다면은 지금 현재 좀 싸다는 인식이 있고 저평가가 되었다는 인식이 생기기 때문에 반발 매수세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다시 이평선으로 붙으려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주가가 이평선에서 멀어지면 다시 또 이평선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 회귀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가가 이평선에서 떨어져 있으면 다시 이제 붙으려고 하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특징을 잘 이해를 하시면은 매도를 언제 칠지 그 타이밍을 포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시를 한번 보여드리면은 제가 이지바이오는 다크호스 공략주로 가격 전략을 전부 다 오픈을 했습니다. 근데 가격 전략 그대로 하신 분들은 39% 수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 제가 왜 설명을 드리냐면 이제 공략을 하고 나서 등락이 굉장히 심했기 때문에 이제 차트상으로 같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 이제 보시면은 제가 이날 공략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근데 지금 보시면은 주가가 계속 하락세죠, 그렇죠? 주가가 완전 하락세다가 이제 쌍바닥을 찍었습니다. 쌍바닥을 찍은 다음에 이제 반등이 들어왔기 때문에 제가 공략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그 다음 상황 보시면은 바로 제가 말씀을 드렸던 매수가 4,400원 바로 잡혔습니다. 그래서 이 다음 거래일에 바로 이제 매수가 잡혔는데 이날 보시면 이 장 마감하고 시간의 거래, 그러니까 장 마감하고 시간의 거래에서 매수세가 들어왔습니다. 그 다음 거래일에 보시면은 동시호가부터 수급이 굉장히 집중이 돼서 들어왔기 때문에 시가가 여기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가부터 16%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 지금 보시면은 지금 장 시작하자마자 16% 급등을 하면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볼 수가 있냐면 여기 지금 이평선 보이시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 5일선 지나가고 있고 여기 121선 지나가고 있는데 시가부터 이렇게 갭상승을 해버리다 보니까 결국 이평선으로 완전 쭉 내려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날 지금 등락이 거의 한 20% 정도는 있었다라고 봐야 되고요. 그래서 지금 시가는 16%에서 갭상승 출발을 했지만 결국에는 장대 음봉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평선까지 다 내려와가지고 마감을 했고요. 그래서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던 이격도를 여러분들이 잘 아셨더라면은 이게 악재가 아니라 갭상승을 했기 때문에 이평선으로 내려왔다라고 예상을 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건 악재가 아니라 이평선의 어떤 성질이기 때문에 갭상승을 했다가 다시 내려온 거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이평선에서 이렇게 지지가 되다가 이날 보시면은 시간의 상한가에 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간의 상한가에 진입을 했고 또 장 시작하자마자 9.9%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또 갭상승을 했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 보시면은 보통 이제 시간의 거래에서 거래가 들어오게 되면은 갭상승을 해서 좋기는 하지만 결국 이평선으로 내려오는 경우가 80% 이상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격도가 굉장히 벌어졌기 때문에 다시 이렇게 음봉으로 장대 음봉 나오면서 또 이평선으로 내려왔습니다. 그 다음 상황 보시면은 또 이평선에서 이렇게 지지가 되는 흐름이 나오다가 요 마지막 상황을 보시면 이평선에서 지지가 되니까 슈팅이 엄청나게 크게 나오면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목표가 6,000원에 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왜 설명을 드리냐면 여러분들이 이격도에 대해서 이평선의 성질을 아셨더라면은 이 종목을 끝까지 보유를 해서 39%의 수익을 얻으셨을 겁니다. 근데 보통 이제 이런 경우 지금 보시면 16%로 이제 갭상승했다가 이렇게 장대 음봉이 나오면서 20%의 등락이 있다 보면은 이 종목이 어떤 악재가 있다라고 오해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보통 이렇게 이평선에서 멀리 떨어지게 되면은 다시 내려오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이런 특징을 여러분들이 잘 포착을 하시면은 종목 대응을 하실 때 좀 더 수월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매도 타이밍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일단 매도 타이밍은 제가 차트를 보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보시면은 여기 단기선 5일선이고요. 그리고 회색선이 장기선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단기선이 장기선을 뚫고 올라가면서 골든 크로스를 형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그렇죠? 단기선이 장기선을 뚫고 올라갔을 때가 매수 시점입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매수를 하셔서 계속 보시면 이 5일선을 타고 계속해서 시세가 나오면서 130%가 급등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상황을 보시도록 할 건데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꼬리 달고 좀 내려왔죠, 그렇죠? 근데 여기서 현재 주가가 여기에 있다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던 이격도랑 같이 이제 해석을 하시면은 지금 보시면 현재 주가가 여기 있으면 이 5일선이랑 거리가 엄청나게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특히 이거 장기선은 더하죠, 그렇죠? 장기선이 이 밑에 있는데 지금 보시면 현재 주가랑 이 장기선까지의 거리가 이격이 굉장히 크게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어떤 거냐면 이 이평선으로부터 너무 멀리 떨어져 있다 보니까 결국에는 다시 가까워지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장대 양봉이 길게 나오고 지금 보시면 꼬리가 생기면서 매도세가 나오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때 대응을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은 이때 만약에 이제 매도세가 나오면서 음봉이 나온다고 한다면 그러면은 이 5일선에서 지지가 돼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지지가 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이 주가는 이평선이랑 가까워지려고 하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이 밑에 깔려 있는 장기선까지 그대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 그 다음 상황을 그대로 보여드리고 있고요. 지금 보시면 이때 최고점 찍고 그 다음에 음봉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5일선에서 지지가 안 됐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여기 밑에 깔려있는 장기선까지 주가가 계속 내려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적의 매도 타이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보시면 결국에는 이 꼭대기에서 팔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최고점 꼭대기에서 팔아야 되는데 그 타점을 말씀을 드리면은 이 장기선이랑 이 단기선이 가장 크게 벌어져 있는 시점입니다. 이 시점이 가장 베스트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단기선이랑 이 장기선이 격차가 최대로 벌어졌을 때가 이제 매도 타이밍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 거리를 포착을 해주는 지표가 MACD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MACD를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일단 차트상의 흐름을 보시면 단기선이랑 장기선이 가장 벌어져 있을 때가 이제 매도 타이밍이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알면 되시고, 네, 그 다음 보시면 이제 단기선이랑 장기선의 어떤 그 특징을 말씀을 드리면 일단 여기 5일선이죠. 빨간 선이 5일선이고 장기선이 121선입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거리가 벌어져 있죠. 그렇죠? 근데 이렇게 거리가 벌어져 있으면은 한 점에서 만나려고 합니다. 멀어져 있다 보면은 가까워지려고 하고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나니까 다시 벌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선이나 장기선은 멀어지면 가까워지고 또 가까워지면 다시 멀어지려고 하는 특징이 있고요. 네, 그래서 지금 이 단기선이랑 장기선의 어떤 그 멀어지고 또 가까워지는 특징을 이용한 지표가 MACD입니다. 그래서 MACD가 어떤 약자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무빙 에버리지가 이동평균이고요. 그리고 지금 컨버전이 수렴입니다. 그리고 다이버전스가 확산이기 때문에 지금 이름의 뜻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평의 수렴과 확산을 포착을 해주는 지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던 이제 꼭대기에서 팔아야 되기 때문에 최적의 매도 타이밍을 잡기 위해서 이 MACD를 이용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두 개의 이평선이 가장 벌어진 그 시점을 포착을 하기 위해서 MACD를 이용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보조지표 구성을 보시면은 일단 제가 1번은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고요. MACD 곡선은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시그널선이랑 오실레이터를 오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그널선을 좀 보시도록 할 건데 일단 기본적으로 MACD 지표를 깔게 되면은 일단 이렇게 세 가지가 공통적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보시면 주황색 선이 MACD 곡선이고요. 그리고 보라색 요 선이 시그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요 막대 그래프가 오실레이터입니다. 그래서 일단 시그널선부터 보실 건데, 네, 일단은 이게 좀 내용이 어려워가지고 시그널선은 설명을 들어가기 전에 이 장단기 이평선의 어떤 선행적인 거랑 이 후행성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보시면 이 단기 이평선은 예를 들어서 5일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5거래일 동안에 주가의 이동 평균을 나타낸 선입니다. 그래서 5거래일 동안 이 종목을 보유하신 분들의 평단가를 대략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여기 마지막 상황을 보시도록 할게요. 지금 5거래일 동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캔들이 5개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서 종가를 다 더합니다. 그래서 종가가 5개가 나오고요. 그래서 여기 지금 종가 5개가 나오게 되고 이 5개를 다 더해가지고 5로 나누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점을 찍게 되는데 이 점들을 다 모은 선이 단기 이평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5거래일 동안 종가를 다 더해가지고 나누기 5를 했을 때 이평선이 한 요 정도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빨간 선 보이시죠? 그쵸? 요 정도로 이제 잡히게 되는데 요 밑에 21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21선이라는 거는 이제 20거래일 동안의 주가 이동 평균의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20거래일 동안의 종가를 20개를 다 더해서 나누기 20을 한 다음에 점을 다 이은 것입니다. 그래서 20거래일이라는 거는 지금 보시면 20거래일 동안에 종가를 다 더해서 나누기 20을 한 값을 점으로 찍는 거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여기에 찍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마지막 121선을 보시도록 할게요. 121선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은 6개월입니다. 그래서 6개월 동안 주가의 종가를 다 더해서 나누기 120을 한 다음에 그 점들을 다 이은 선이 요 선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걸 말씀드리려고 하냐면은 이 단기선 같은 경우는 이 최근의 상황을 반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주가가 여기 와 있죠. 그렇죠? 이 상황을 이제 반영을 하기 때문에
5일선이 이렇게 올라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21선 보시면요. 주가가 이렇게 급격하게 이렇게 장대 양봉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데이터까지 전부 다 평균을 내다 보니까 이 밑에 이렇게 빠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121선은 더하죠. 그렇죠? 6개월 동안의 그 과거의 데이터를 전부 다 합산을 하다 보니까 이 121선은 이 최근 주가의 움직임을 잘 반영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말씀드릴 수가 있냐면 단기 이평선 같은 경우는 선행적이고 장기 이평선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렇게 좀 늦습니다. 그래서 최근의 상황을 잘 반영을 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주가가 이렇게 급등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장기 이평선은 요 밑에 있다라는 거는 최근의 상황을 반영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선행적인 거랑 후행적인 거를 구분을 하시면 되고요. 네, 그러면 제가 시그널선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그널선이라는 거는 일단 시그널선 보기 앞서서 MACD 곡선을 설명을 드릴 건데 일단 MACD선은 단기 이평선에서 장기 이평선을 뺀 값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단기선에서 장기를 뺐을 때 그 차이를 MACD 곡선이 나타내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을 그대로 보시면은 단기선이 있고 121선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에서 장기를 이제 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단기선에서 장기선을 빼면은 이렇게 차이가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이 격차가 점점 커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MACD도 점점 커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 부분 이해되시죠? 그렇죠? 그래서 점점 커지고 있는데 지금 보시면은 이제 시그널 곡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이 MACD 곡선을 다시 N일 동안 이동 평균을 한 값입니다. 그래서 보통 기본적으로 세팅이 어떻게 나오냐면 9일로 세팅이 돼서 나옵니다. 그래서 9거래일 동안 MACD를 다시 이동 평균을 한 값이 시그널선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거를 의미를 하냐면 지금 보시면은 이제 격차가 계속 벌어지고 있죠. 격차가 계속 벌어지고 있는데 이 값을 이 과거의 데이터까지 다 평균을 낸 값이 시그널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MACD보다는 시그널선이 후행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MACD가 선행적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어떻게 보시냐면은 MACD가 시그널선을 상향 돌파했을 경우는 단기선이랑 장기선이 벌어지기 시작한 시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MACD가 시그널선 밑으로 이제 빠져버리게 됐을 경우는 단기선이랑 장기선이 격차가 좁아지면서 주가가 하락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매수 타이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MACD가 시그널선을 골든 크로스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이제 매수 타이밍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MACD가 시그널선 밑으로 빠질 때 그때가 데드 크로스이기 때문에 이때가 이제 매도 시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이제 MACD가 시그널선을 이제 골든 크로스 할 때는 이격이 벌어집니다. 단기선이랑 장기선이 벌어지면서 주가가 이제 상승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MACD가 시그널선 밑으로 이제 빠져버릴 때는 단기선이랑 장기선이 점차 좁아지게 되면서 주가가 하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점을 파악을 하시면은 지금 단기선이랑 장기선이 가장 최대로 벌어져 있을 이 타이밍을 포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이제 수익이 났던 방법으로 말씀을 드릴 건데 일단 그 시그널선이 좀 개념적으로 많이 어렵다 보니까 일단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설명을 드렸는데 일단 보조 지표를 보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냥 시그널선이 그러니까 시그널선이랑 MACD가 골든 크로스인지 데드 크로스인지만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되고요. 일단 1승 같은 경우는 2차 목표가에 도달을 하면서 24%가 급등을 했습니다. 일단 제가 이 마지막 날에 공략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때 보시면은 제가 이제 매수가랑 다 잡아 드렸고요. 그리고 이때 이제 MACD 보조 지표를 같이 확인을 하시면 이때 이 주황색 선이 MACD고요. 요 밑에 보라색 선이 시그널선입니다. 지금 보시면 MACD가 요 밑에 깔려 있죠. 그렇죠? MACD가 요 밑에 빠져 있다가 MACD가 이제 시그널선을 골든 크로스 하면서 상향 돌파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때가 매수 타이밍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지표상으로도 매수 타점이라고 왔기 때문에 제가 공략을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그 다음 상황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상황 보시면은 그 다음에 제가 요날 공략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장기간 좀 횡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1차 목표가 3,000원은 바로 도달을 했는데 그 다음에 또 횡보가 이제 깨지면서 3,200원 목표가에 도달을 하면서 매수가 대비 33.4%가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세요. 여기 지금 보시면 MACD가 시그널선을 골든 크로스 하면서 돌파했습니다. 이때 매수했죠. 그렇죠? 그 다음에 보시면 MACD가 계속 이 보라색 시그널선 위에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주가도 상승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지표를 이용을 하시면 좀 더 수익을 낼 수가 있는 방법이고요. 그 다음 보시면은 사마 알미늄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목은 제가 11월 22일에 공략을 하시라고 해서 거의 3일 만에 바로 수익권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35% 수익권이 나왔고요. 그러니까 이 종목도 MACD랑 좀 같이 보시면은 제가 이날 공략을 하시라고 했습니다. 근데 MACD 보실게요. 지금 보시면 이때 골든 크로스가 나왔습니다. MACD가 이렇게 뚫고 올라가는 거 보이시죠? 그렇죠? 이때가 매수 타점이라고 보조지표상으로도 나왔기 때문에 공략을 하시라고 했고요. 그 다음 상황 보시도록 하시면 제가 이날 공략을 하시라고 했는데 눌림에서 잡으시라고 했습니다. 29,000원, 제가 29,000원 여기 매수가 2라인으로 잡았고요. 그 다음 보시면 양봉이 5거래일 연속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35% 정도 바로 수익권이 나왔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MACD랑 같이 보시면 이때 골든 크로스 하면서 주가가 이제 상승을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데드 크로스가 나왔습니다. 이때가 지금 매도 관점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저는 목표가로 34,500원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때라도 못 파셨다라고 한다면은 지금 보조지표상으로도 이제 데드 크로스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때서라도 매도를 치고 나올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MACD를 활용을 하신다면 매도 타이밍을 잘 잡아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은 이제 오실레이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실레이터는 이 막대 그래프가 오실레이터입니다. 그래서 이 막대 그래프를 보고도 여러분들이 매도 타이밍을 좀 잡아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오실레이터는 MACD에서 시그널선을 뺀 차이입니다. 그래서 MACD가 시그널선 위에 있으면은 주황색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MACD에서 시그널선을 뺐더니 만약에 음수가 됐다라는 거는 MACD가 밑에 깔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렇죠? 단기선이랑 장기선이 이제 격차가 좁아지는 시점이 되기 때문에 그때는 매도 타이밍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기억을 하실게요. 지금 보시면 MACD가 시그널선보다 위에 있으면은 단기선이랑 장기선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주가가 상승을 하는 거고요. MACD가 시그널선보다 이렇게 밑에 빠져 있으면은 이거는 격차가 다시 줄어들면서 주가가 하락을 합니다.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시고, 그래서 일단 그냥 공식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MACD에서 시그널선을 뺐을 때 양수가 되면은 주가가 상승 추세에 있고 매수 타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얘를 뺐을 때 음수가 돼버리면은 하락 추세에 있고 매도 관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좀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오실레이터가 지금 색깔을 보시면은 오실레이터가 양수인 경우는 주황색 막대 그래프로 나옵니다. 그래서 주황색 막대 그래프가 시작됐을 때 이때 매수하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그 다음 상황 보시면은 이제 오실레이터가 파란색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때는 오실레이터가 음수가 된 거기 때문에 이때 매도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차트랑 같이 보시면은 지금 오실레이터가 주황색으로 바뀌었죠, 그렇죠? 이때 이제 매수 타이밍이 되는데 이때 보시면은 주가가 계속 우상향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오실레이터가 계속 주황색이죠. 이때는 주가가 상승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계속 보면은 이 주가가 우상향을 하면서 130%가 급등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도를 언제 할지가 굉장히 어려우실 수가 있는데 오실레이터가 주황색일 때는 주가가 상승 추세이기 때문에 매도를 급하게 안 해도 됩니다. 그래서 오실레이터가 주황색으로 바뀌었을 때 매수하고 이 파란색으로 바뀌었을 때 매도하셨으면은 100% 이상의 수익이 나왔을 거고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인포뱅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실레이터랑 같이 좀 확인을 해 보시도록 하겠고요. 지금 보시면 제가 요날 공략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보시면 오실레이터가 파란색이었죠. 그래서 하락 추세였습니다. 근데 오실레이터가 이제 주황색으로 바뀌기 시작을 했죠, 그렇죠? 그래서 반등의 시작이라고 제가 봤기 때문에 공략을 하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상황을 보시면은 이제 오실레이터가 주황색으로 바뀌기 시작을 하면서 주가가 상승을 합니다. 오실레이터 계속 주황색이죠, 그렇죠? 계속 주황색일 때 주가가 계속 우상향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제가 제시했던 매수가 대비해서 130%가 상승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에서는 보조 지표가 굉장히 좀 정확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시점부터 오실레이터가 파란색으로 바뀌면서 주가가 하락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도 타이밍을 잡기 어려우시면은 네, 이렇게 보조 지표랑 같이 보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 나인테크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마지막 상황에 제가 공략을 하시라고 말씀드렸고요. 지금 보시면 오실레이터가 파란색이죠, 그렇죠? 근데 주황색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 상황 보시면은 요 바로 그 다음 거래일에 16% 급등이 나오면서 수익권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해 드렸던 4,000원에 도달을 하면서 수익권이 나왔고요. 그래서 지금 상황도 보시면 오실레이터가 계속 주황색이기 때문에 지금 매도를 굳이 칠 필요는 없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제가 셀레맥스는 일단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일단 오늘 여러분들이 만약에 노란톡을 들어오시면은 신호 검색을 설정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건 검색식이랑 신호 검색을 설정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래서 신호 검색이라는 거는 아까 제가 MACD 지표에 대해서 계속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이 MACD를 이렇게 밑에 깔아놓고 볼 수도 있지만 이 차트 전체에다가 설정을 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여기 화살표가 떴죠, 그렇죠? 이거 매수 타점이고요. 그리고 파란색이 매도입니다. 그래서 이 신호를 그대로 차트에다가 설정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제 화면이 주황색으로 나오고 여기 화면은 파란색으로 나오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 이 화면이 주황색으로 나오는 경우는 주가가 강세인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매도를 급하게 하실 필요가 없고 주가가 이렇게 상승을 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화면이 파란색으로 바뀌게 되는데 이때는 약세를 나타내기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하락하는 거 보이시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차트에다가 신호를 그대로 설정을 해두시면은 여러분들이 좀 더 편하게 매매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란톡을 들어오시면 제가 이 신호를 설정을 하는 방법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예시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보시면 주황색 화면이죠. 이때 주가가 상승하죠, 그렇죠? 근데 파란색으로 바뀌니까 주가가 약세를 보이면서 떨어집니다. 다시 또 화면이 주황색으로 바뀌었을 때 주가 상승하고요. 다시 파란색으로 되면서 주가가 하락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신호를 검색을 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을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노란톡에 들어오신 분들은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